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 파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뷰티 컨설턴트의 친절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이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직종이긴 하지만, 뭐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긴 해요. 관련 서비스만 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친절하게 제공을 하는 거는 맞긴 맞지만 뭐든지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2번부터 보실게요. 2번부터 보시면은 신뢰감 형성을 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로운 제품, 서비스를 권한다 라는 것도 역시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의 요구는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범위 내에서 뷰티 컨설턴트의 직무 범위 내에서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에 의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사실 이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업무 자체에서는 그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직무적인 것 내에서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22번 뷰티 컨설턴트 이미지 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보기를 다시 쭉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두 번째 보기부터 볼게요. 그냥 첫 번째부터 볼게요. 옷차림은 이미지의 전략의 일부이므로 자신을 강하게 표현한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자신 말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자신이 이제 속해 있는 회사 또는 속해 있는 회사의 제품,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제공 또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옷차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회사의 이미지, 회사의 제품의 또는 서비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그리고 자신의 회사 또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기도 쭉 읽어보시면은 보는 입장에서 입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는 것이 이러한 옷 같은 것들을 유니폼 같은 것들을 입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업무에 맞는 차림을 유지한다. 동일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복장 상태가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갈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매장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한 이미지, 정갈한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를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미지로 보통 스포티한 이미지나 이러한 게 좀 러프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도 가끔 있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제 뷰티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은 정갈한 이미지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뭐 의복을 복장을 착착하시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대부분 이미지 연출에서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거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이러한 뷰티 컨설턴트 직무 내에서는 개성보다는 회사 또는 아니면은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살리는 그러한 정갈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23번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 사물에 대한 생각, 감정 덩어리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착해요. 그런데 이미지로 봤을 때는 못되게 보여요.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와 이미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타인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타인이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더라도 표현이 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른 사람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와 이미지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이 덩어리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감정의 덩어리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식한 결과이다. 앞쪽의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이 나를 본 또는 타인이 그 사람을 본 생각 또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각적인 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지를 만들 때 사실 뭐 물론 내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동시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각적인 것 아니면 청각적인 것 이러한 식으로 내면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보여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그러한 서비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것도 같이 연습을 해놔야지 이런 외면적인 게 잘 이렇게 그 이미지를 쌓아가다가 내면적인 부분이 가끔가다 표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동시에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외면적인 것밖에 못 봐요. 사람의 내면은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면적인 게 굉장히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스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잘 해주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가 가장 크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결정이 된다. 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크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있지만 그 외에 마이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말투, 말의 내용, 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사실 외면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내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면적인 것만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거고요. 그러한 것들만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것들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3번에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4번에 보시게 되면은 주식 컨설턴트의 표정 관리로 옳은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보시게 되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좋은 표정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 예의다. 예, 당연하죠. 좋은 표정을 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상대방이 편안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표정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정 자체는 사실 원래부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원래는 우는 표정을 잘 못 져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는 표정이야 이러면서 서로 연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물론 쉽진 않지만 성인이 돼서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표정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표정 연습은 뭐 연습과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나 미소를 지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같은 경우는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미소라고 하는 게 다 통용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특수한 환경에서 미소 같은 경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식적으로 좋은 표정을 지을 필요 없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의식적으로 좋은 표정을 짓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잘못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미소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은 굉장히 뷰티 컨설턴트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웃더라도 좀 이렇게 평상시 때 멍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화났나?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어두운 표정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웃는 표정, 미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답은 1번 좋은 표정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 예의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좋은 첫인상에 대한 느낌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총 4가지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좋은 첫인상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인식하게 될 때 사람들이 크게 신뢰감, 그리고 자신감, 친근감, 요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뭐 어떤 이야기, 뭐 특히 이제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회사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서비스 또는 제품을 소개시켜야 되는데, 사실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은 그냥 뭐 내가 이거를 팔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감, 그리고 뭐 자신감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제 자신감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표현적으로 봤을 때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뷰티 컨설턴트, 좋은 첫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표현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첫인상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첫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근감. 친근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무게감과 친근감 좀 반대적인 얘기죠. 사실은 무게감 같은 것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게감보다는 좀 친근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사실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 첫인상이 좋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친근감까지 해가지고 3가지가 여러분들 좋은 첫인상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무게감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감이 있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권위적이다, 뭐 이러한 것들, 뭐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조금 따라오긴 해요. 뭐냐면은 무게감이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그 그룹에서 무게감 있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무게감이 있게 되면은 첫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뭐 카리스마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뭐 물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인데 뭐 무게감보다는 친근감이 더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긴 있지만 사실 무게감이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은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면은 사실 뷰티 컨설턴트가 무게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못 다가와요.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앞쪽에다가 이제 좀 더 써주면 더 좋긴 해요. 사실 이 문제 앞쪽에다가 뭐냐면은 뷰티 컨설턴트로서 예, 좋은 이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거를 예,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 서비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뷰티 컨설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무게감보다는 친근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업무 전 용모 점검에 대한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보기를 쭉 보시면은 화장이 단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이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에서는 상쾌한 냄새가 나는지 손톱은 깨끗하게 담아져 있는지 위생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가까이 그냥 대면으로 거의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안 좋다라고 노출이 됐을 때는 그러면 여기 이 제품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제품을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대표해서 소개를 시켜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톱에 뭔가 끼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더러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화장품도 더러울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그 복장이나 아니면은 위생 상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헤어스타일은 유행이 뒤떨어지지 않는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행이 뒤떨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유행을 본다거나 개성을 본다거나 외모 자체에 뭐 예를 들어서 외모 자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뷰티 컨설턴트로서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생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26번의 답은 4번 헤어스타일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올바른 지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설명하는 사람 기준으로 방향을 안내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태블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화면이 전환돼서 보통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왼쪽에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굉장히 헷갈리시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설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 기준,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해주는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연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코를 바라본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인중 정도를 보라고 하거든요. 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너무 이렇게 그 눈이랑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보려면 인중 정도를 보라고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인중 어디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을 똑바로 이렇게 마주친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너무 똑바로 마주치게 되면은 째려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 시선 처리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를 바라보든 인중을 바라보든 입을 바라보든 여기 뭐 목을 바라보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깔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째려보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3번 보시게 되면은 우측은 반드시 왼손으로 안내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우측은 우측손으로, 왼손은 왼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안내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 지시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람을 가르칠 때는 두 손으로 한다. 두 손으로 하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게 되면은 다음중 올바르지 않은 용모 관리, 계속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온 보기 같은 경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사실 뭐 착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자신의 의사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착용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타킹 역시도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늬가 너무 튀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색깔, 뭐 예를 들어서 분홍색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착용을 좀 지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은 1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뭐 눈에 띄지 않는 자연살색이나 커피색, 적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그 자연스러운 색을 좀 착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란한 무늬의 펄 스타킹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란한 무늬, 그리고 요란한 색깔, 좀 원색적인 색깔, 그리고 펄 스타킹, 좀 너무 반짝반짝이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신는 거를 좀 지양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리, 팔에 제모에 신경 써서 관리한다. 뭐 물론 다리하고 팔에 이제 제모 관리도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스타킹을 신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타킹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좀 단정하게 용모를 갖춘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번 실내에서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 결정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 사실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
한마디로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변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사실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이미지를 보통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미지에 플러스 되는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더 얻을 수 있는 것, 그 사람 말고 그 사람들 주변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변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뭐 자아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나 스스로, 나의 스스로의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각적 이미지,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 그리고 표면적인 이미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표정이나 아니면은 뭐 얼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를 보통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주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앞쪽에 이미지 메이킹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완벽하게 나와 다른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장 소비자에게 보여줬을 때 저 사람은 좀 안정적이다, 믿을만하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뢰가 간다, 친근하다, 이러한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노출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친근한 이미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친근한 이미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친근한 이미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미지가 노출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자기 내부에 있던 것들을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이미지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뷰티 컨설턴트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아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고안.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보고 원래 나 스스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것이냐, 이미지를 더 좋게 보여줄 것이냐 라는 거를 고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이미지를 표현을 해보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미지 창출이라고 하는 순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는 가장 처음에 자기 점검, 그리고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이미지를 가지고 보완을 해보고요. 어떻게 바꿀지를 보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번의 정답은 2. 자기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퍼스널 이미지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쭉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표정 이미지. 예, 개인 이미지의 요소가 아닌 것은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정 이미지, 스피치, 헤어스타일, 예, 가정 환경. 예, 가장 동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대부분 다 4번이라고 체크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이미지를 물론 만들 때 뭐 가정환경 역시도 뭐 이것들이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한테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지 자체를 보여주는 거에서는 사실 가정환경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뭐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들을 할 때 충분히 이제 뭐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표정 그리고 스피치 말하는 것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개성적인 것이 아니고 단정한 스타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듦으로써 퍼스널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여러분들 4번 가정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물품 수수시 32번 물품 수수시 매너로 맞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하나하나씩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시선은 고객, 물건, 그리고 고객순으로 모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두 손으로 해야죠. 뭐 고객, 물건, 그리고 고객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할 때는 우선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봐야 돼요. 째려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하든지 지시하는 방향으로 보면서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상대방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물건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대방을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시선은 고객 그리고 물건, 물품 수수시니까 물건 그리고 고객 순으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은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거 보시게 되면은 작은 물건은 한 손으로 준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두 손으로 작은 물건도 두 손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 있을 시 가슴보다 위쪽으로 높여준다. 불편하겠죠. 가슴과 배 사이 항상 배 사이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서서 가슴과 배 사이로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 가끔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작은 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는 직접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는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운송 서비스를 좀 추천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이렇게 조금 들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물품을 하면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여러분들 1번 시선은 고객 그리고
물건 고객순으로 본다 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33번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석을 구분하기 위한 상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상석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기 내용과 상관없이 북쪽 그리고 가장 안쪽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쪽이 상석이고, 이러한 상석 같은 경우는 연장자 아니면 상사 아니면은 고객 이러한 식으로 좀 나보다 이제 내가 위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석으로 앉히게 되고 나머지는 반대쪽에 이렇게 앉는 식으로 보통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북쪽과 남쪽 중에 남쪽이 상석이다. 틀린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이 일반적이고요. 문에서 가장 안쪽이 상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북쪽 남쪽 굳이 구분을 하진 않죠. 요즘에는 거의 구분을 하진 않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문에서 가장 안쪽을 상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사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앉는다. 예, 문에서 가장 안쪽이 상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는 가장 안쪽에 앉고, 사실 이제 조금 직급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문 쪽에 이렇게 앉아서 약간 서포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석이 문에서 가장 안쪽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받이가 없는 쪽이 상석이다. 등받이가 있는 쪽이 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가 있는 쪽이 상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끝보다는 중앙이 상석이다. 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양끝보다는 중앙이 테이블이 길게 있다 라고 하면은 중앙에 문 안쪽에 있는 것이 가장 상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상석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 상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런 직무에서는 사실 상석이 따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매장 구조상 또는 아니면은 이런 업장 구조상 사실 손님을 바깥쪽으로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상석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손님을 바깥쪽에 배치를 하게 되고 내가 안쪽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안쪽 또는 북쪽 그리고 가운데 자리가 상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4번 뷰티 컨설턴트 용모 관리가 중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게 되고요. 보기 내용 쭉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용모에 대한 성의와 의욕을 나타낸다. 용모는 일에 대한 성의와 의욕을 나타낸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이유죠. 뭐냐면은 용모 자체는 사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런 회사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뷰티 컨설턴트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성의 또는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은 용모를 하고 뭔가 깨끗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 더러운데 내가 저 화장품을 쓴다고 하면은 나도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제시켜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자신의 개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개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회사 뷰티 컨설턴트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나의 개성보다는 나의 회사, 나의 그 회사의 서비스, 뭐 상품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갈하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번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실제로 고객이 여러분들을 볼 때, 뷰티 컨설턴트를 볼 때 사실 처음으로 얼굴, 표정, 용모 이러한 것들을 봐요. 예. 그래서 용모가 사실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단정하고 정갈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예, 1차적으로는 사실은, 예, 뭐 신뢰가 갖는 용모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첫인상을 굉장히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메라비안 차트의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올바른 것. 예. 메라비안 차트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각적인 그런 요소에서, 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작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이 몇 %씩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내용은 뭐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 정도만 작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각적인 요소가 55%, 반 이상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모 관리 그리고 표정 같은 것들이 의외로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뭐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러한 차트라고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55%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메라비안 차트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이러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상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퍼센테이지를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첫인상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 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사회학자 메라비안의 시각적인 이미지 요소가 55%를 차지한다. 방금 앞쪽에서 나왔었죠. 5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은 굉장히 쉽게 도출이 됐죠. 그래서 1번 정답은 우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틀린 내용들 쭉 한번 보시면은 첫인상이 좋지 못해도 본인 노력에 따라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다. 예, 제가 아까 초두효과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첫인상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첫인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2번 본인 노력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 노력에 의해서 빠른 시간에 복귀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천천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첫인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강한 요소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바뀌긴 바뀌어요. 그런데 천천히 바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청각적인 요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진 않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35%였죠? 어쨌든 그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 어법, 화법, 이미지 이미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학자 메라비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인 이미지 요소가 55%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앞쪽의 내용과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형성, 물론 저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더 중요하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다. 가장 작용이 되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6번의 정답은 1번 미국 사회학자 메리비안이 시각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여러분들 37번 문제고요. 37번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총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자세, 두 번째로는 몸짓, 세 번째로 표정, 눈짓. 표정이랑 눈짓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설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몸에서 제스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 몸짓, 눈짓, 표정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득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번 같은 경우는 4번의 설득을 체크해 주시면 정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고객에 맞게 고객을 맞이할 때는 목례를 한다. 간단하게 목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건을 접수할 때는 정중례를 한다. 우선 쭉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자리를 권할 때는 목례를 한다. 그리고 4번 고객에게 사용할 때는 저희가 보통례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죠. 인사에 대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목례, 그리고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례 같은 경우는 가볍게 목을 이렇게 숙이는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례 같은 경우는 몸을 15도 정도 굽혀가지고 허리를 15도 정도 굽혀가지고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정중례 같은 경우는 몸을 45도 정도로 깊숙하게 굽혀가지고 인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각각의 세 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데 각각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 고객을 맞이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중례를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중례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맞이 같은 경우는 보통례,
목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 정도 굽혀가지고 인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정중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때 많이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기에 보시게 되면은 고객 용건을 접수할 때 정중례라고 하게 되는데 고객 용건을 접수할 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례 또는 보통례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과할 때, 정중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과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정중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TV나 뭐 이런 데 보셨을 때 사실은 그 사과할 때 보면은 막 90도로 인사하고 굉장히 깊숙하게 인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좀 과하게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대부분 일본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과하게 서비스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뭐 인사를 할 때도 굉장히 깊숙하게 90도로 막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딱 90도 직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서비스로 봤을 때는 사실은 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과를 할 때도 45도 정도로 공손하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사라고 하는 거는 목례,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고요. 목례 같은 경우는 목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보통례 같은 경우는 15도 정도 그리고 정중례 같은 경우는 45도 사용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례 같은 경우는 용건 접수라든지 아니면은 뭐좀 고객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나 뭐 이러한 것들 직장 동료를 뭐 이렇게 복도를 지나다가 한 번 인사를 했는데 복도를 지나다가 만났을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들도 목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자리를 권할 때 간단하게 인사할 때 사실은 한 번 했는데 안 하기 좀 애매할 때 있죠. 그럴 때 대부분 목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통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맞이할 때, 일반적으로 인사를 처음에 할 때 있죠.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이러한 보통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중례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할 때 뭔가 그리고 좀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정중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이제 보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고객을 맞이할 때 목례로 한다. 아니죠. 보통례로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고객의 용건을 접수할 때는 정중례로 한다. 굳이 정중례로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접수니까 목례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자리를 권할 때는 목례를 한다. 간단한 거니까 목례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이 사과를 할 때는 보통례가 아니고 정중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여러분들 고객의 자리를 권할 때는 목례를 한다.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인사 39번에 인사의 자세로 적절한 것을 인사 자세 동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1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남성은 왼손을 위로
여성은 오른손으로 위로 한다. 사실 이게 동일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관습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남자는 일반적으로 왼손이 위로 가게끔 하게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가는 게 관습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가장 편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깨는 당당하게 펴서 보이도록 한다. 당당하게 보이도록 어깨를 펴서 당당하게 보이도록 한다. 맞죠? 어깨를 굳이 이렇게 좁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뷰티 컨설턴트나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뭔가 이제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일반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좀 웅크려서 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하는 거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셔도 돼요. 당당하게 하시되 정중하게 그리고 좀 친절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깨를 펴서 당당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체를 들 때는 숙일 때보다 천천히, 허리를 필 때는 숙일 때보다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인사법에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 뒤꿈치는 11자로 나란한 상태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다. 물론 이 자세가 굉장히 차렷 자세이기 때문에 차렷 자세가 아니고 어쨌든 11자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인체 구조상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는 다리를 뒤꿈치를 붙이고 펴는 V자로 펴는 자세예요. 그래서 한 15도에서 15도까지는 아니구나. 한 30도에서 45도에서 한 위아래로 한 5도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V자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안정돼 보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자 상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사실 좀 어정쩡해 보여요. 그리고 약간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11자보다는 약간 V자 형태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뒤꿈치는 11자로 나란한 상태로 안정되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고객에게 사죄를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는 인사로 올바른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례, 보통례, 정중례 중에서 정중례에 해당이 되겠죠. 이 정중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90도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45도로 인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정중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45도 인사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도, 30도, 15도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통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도, 10도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45도, 15도 이 정도만 암기를 해두시고 목례 같은 경우는 목을 움직여가지고 인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목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수의 매너입니다. 악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악수의 매너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연장자가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장자가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악수를 일반적으로 청하게 되고요.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신뢰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악수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연장자 또는 상사가 이제 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먼저 내밀고,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연장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제가 먼저 내미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절을 하지 않는다. 예, 맞죠? 악수를 하시면서 굳이 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악수가 하나의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악수로 연장자가 어쨌든 악수를 청한 거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그래서 따로 추가적인 인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매너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반대예요. 여자가 남성분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 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는 있는데, 사실 손 잡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악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악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손을 잡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연장자나 아니면은 어린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우선은 여성분이 좀 꺼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악수를 청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손 잡는 게 꺼려지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이렇게 만약에 악수를 청한다 라고 하면은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악수를 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어린 사람에게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악수를 청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손잡이라고 해가지고 왼손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는데, 사실상 그 매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7,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음으로써 자기가 기능하는 손, 사실 이게 그 악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됐냐면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총 아니면은 칼 같은 걸로 이제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거를 오른손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손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러면은 뭐 총을 쓰거나 아니면 칼을 쓰거나 뭐 이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처음에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주로 쓰는 손인 오른손, 내가 왼손잡이더라도 상대방이 주로 쓰는 손인 오른손을 이렇게 내보여주는, 서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악수의 매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 3번에 보시면은 남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게 매너이다. 틀렸죠? 여성이 악수를 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내 시 올바른 방향 지시 자세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손가락을 모으고 보기를 쭉 보시면은 손가락을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방향을 지시한다. 펴서 이렇게 지시하면 좀 이상하겠죠? 안 모으고 지시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모으고 손바닥을 펴서 지시하는 게 맞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펴서 지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손등이 보이거나 손목을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상하죠? 이렇게 다 이상해요. 사실 손등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선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방향, 그 다음에 고개 가르치는 방향, 뭔가 이상하죠? 제가 앞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나 아니면 모든 행동을 할 때, 서비스적인 모든 행동을 할 때 고개를 자연스럽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자연스럽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방향을 보게 되고 다시 고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선 처리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시할 때 행동을 너무 느리지 않도록 좀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2번의 정답은 3번 시선 가르치는 방향, 고객 가르치는 방향이 아니고 고객의 눈, 고객의 눈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객 그리고 가르치는 방향, 고객 손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선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여러분들 그 43번 고객 응대 시 기본 매너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쭉 보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고객과 필요하면 논쟁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고객 응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컴플레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객이랑 응대를 할 때 제가 논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컴플레인 거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고객과 논쟁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고객에 늘 관심을 갖는다. 고객의 뭐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고객 말을 잘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을 해서 그러한 것들 뭐 정확하게 그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쁠 때도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센스이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고객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는다라고 해요. 뭐 고객도 그렇겠지만 주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막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끔, 고객에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쁠 때도 사실은 소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 고객과 매너가 아닌 것은, 고객과 필요하면은 논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매너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입니다.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명함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명함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 명함 매너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받는 사람, 받는 즉시 주머니나 지갑에 넣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매너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좀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사실 크게 이제 바로 이제 받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누구시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넣는 것이 이렇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이동할 때도 확인을 하고 바로 넣는 것이, 받는 즉시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 계시는 분이고 직함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나 이럴 때 이제 명함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명함들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나열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어디에 누구시구나, 직함도 같이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이렇게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우위에 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즉시 이렇게 지갑에다 넣는 거는 사실 이게 금방 잊어먹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받는 즉시 넣을 거면은. 그래서 확인을 하고 누구시네요, 어디에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함 받을 때는 말을 삼가하도록 한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을 안 하고 그냥 예 이러고 그냥 받아가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함 받는. 그래서 받고 어디에 계시는 분이네요,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인사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서서 주고받는 것이 매너이다. 앉아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앉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상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앉아서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긴 있는데, 기본적인 매너 자체는 서서 물건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매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줄 때는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먼저 전달을 하도록 한다. 이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직위가 높으신 분한테 우선 제가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위가 낮으신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사실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인사를 한다라는
인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여러분들 3번 반드시 서서 주고받는 것이 매너이다. 뭐 물론 반드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답에 비해서 가장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서서 주고받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이고요. 사실 앉아서 받는 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45번에 방향을 지시할 때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내용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우측은 오른손 그리고 좌측은 왼손으로 안내한다. 예, 적절하죠. 예, 오른손 반대로 하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측은 오른손, 좌측은 왼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과 사물을 가르칠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안내를 드린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한 손보다는 두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안내 시 상체를 10도 정도 앞으로 다가선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체를 너무 꼿꼿이 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 사람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맞는 내용이죠. 제 기준보다는 상대방이 만약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설명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봤을 때 왼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3번의 답은 3번 방향 안내 시 상체는 10도 정도 앞으로 다가간 상태에서 안내를 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46번 물건 수수와 방향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옳지 않은 내용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가슴과 허리선 사이 위치에서 주고받는다. 가슴과 허리선 사이, 허리선 사이에서 너무 가슴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좀 아래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정면에서 고객이 받기 좋은 방향으로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해서 줄 필요는 없죠. 고객 정면으로 고객이 받기 좋은 위치에다가 전달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선 처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고객, 물건, 고객 순으로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가르칠 때는 손가락으로 정중하게 가르친다. 요 사람 이렇게 정중하게 요 사람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굉장히 무례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손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사람을 가르칠 때는 손가락으로 정중히 가르친다가 틀린 방향 지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7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지시를 받거나 보고할 때의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고요. 보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지시사항을 받을 때는 상사의 말만 경청을 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상사가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상사 외에 다른 분이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시라고 하는 거 자체를 내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경청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시라고 하는 거를 받았을 때 그 말만 경청한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이라든지 환경 같은 것들도 같이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말과 예를 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시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르디안 효과라고 해가지고 55% 시각적인 게 55%나 작용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컨텍스트 내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5% 미만으로 작용한다. 굉장히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실제로 말만 경청을 한다라기보다는 말 외에도 이런 제스처, 행동 같은 것들도 같이 같이 기억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틀려가지고 틀린 부분이다. 1번 틀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고할 때는 경과, 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보고 체계에서는 두 갈씩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두 갈씩, 네 갈씩 이러면서 주제를 앞쪽으로 놓는 게 두 갈씩, 그리고 주제를 뒤쪽으로 놓는 게 네 갈씩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고적인 측면, 그리고 뭔가를 주장하는 그러한 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 결론 딱 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 경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하고, 그리고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시 받은 업무가 끝나기 전에 끝나도 묻기 전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중간 보고나 아니면은 결과 보고 같은 경우는, 중간 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지시한 내용이 진행이 된 거를, 진행 사항을 일반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과가 다 나왔을 때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는 거를 이야기 바로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시받은 업무가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나도 묻기 전에 물어볼 때까지 이제 상사가 사실은 까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틈틈이 중간 보고라든지 아니면은 결과 보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사가 호명하면은 대답한 후에 선대답 후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바로 텀을 두진 말고요.
바로 가가지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갖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암기로 물론 외울 수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필기도구를 준비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47번의 답은 여러분들 4번 상사가 호명하면은 예, 선대답 후에 그 다음에 필기도구를 지참해가지고 상사의 그러한 그 지시 내용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이제 고객에게 하는 인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밝은 표정으로 눈 맞춤하는 인사, 가장 중요하죠. 눈 맞춤과 인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3번, 4번 우선 뭐 틀린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고객 서비스에서 사실은 크게 신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망설이다가 하는 인사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개만 까딱이는 거, 이렇게 까딱이는 거, 그것도 목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인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 단계에 뭐 인사를 했는데 더 인사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나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개만 까딱하는 이제 목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보통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표정한 인사. 무표정한 인사 물론 미소를 어느 정도만 져주면 돼요. 막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 뭐 고객 관리에 고객 접점에서는 사실 이런 미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눈과 입의 미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표정한 인사 역시도 고객에게 하는 인사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 밝은 표정으로 눈 맞춤하는 인사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50번 50번 맞죠? 50번 대인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뭐 보기 쭉 보시면서 여기 동일하게 보시게 되면은 대인관계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상대방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상대가 불편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뭐 중요하죠. 사실은 위험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상대가 불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불편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게끔 불편한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마치라고 이렇게 좀 나온 문제긴 해요. 뭐냐면은 상대가 불편하더라도 불쾌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한다. 정직하게 행동한다. 위험하게 행동한다.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다 좋은 내용이에요. 뒤에는 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상대가 불편한 것 자체는 사실 대인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2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상대가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게 하며 궁금해하지 않게 한다.
불편하지도 않게 하고 불쾌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궁금증을 유발한다. 물론 대인관계라고 그 문제는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인 이 베이스에는 고객 서비스의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않게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 상대가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으며 궁금해하지도 않게 한다라는 내용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수업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고객 서비스적인 부분이 좀 더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 위생학 관련돼 가지고 동일하게 앞쪽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수업을 그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수업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공지를 드리면은 사실 이제 제가 첫째 시간이랑 이제 둘째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 그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하느냐고 조금 이제 늦게 이렇게 업로드된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뒤쪽에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이게 길긴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한 달 지나서 10월 말쯤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자격증 관리하는 곳과 이제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 일정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날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정은 한 29일 정도 저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잡혀 있긴 한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제 준비도 지금 캡스톤 디자인 준비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정 같이 고려를 해서 제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물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들 있죠. 지금 나오는 문제들만 잘 봐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다 푸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번 정도는 그 내용들 쭉 읽어보시고 나온 내용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될 텐데 그 쭉 나오는 내용 다 읽어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100%다 취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공부하셔가지고 뷰티 컨설턴트 자격까지 취득을 꼭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